상가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웃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래요.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면 좋다니 수분 보충도 충분히 하시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임대소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상가의 종류에 따라 임대료를 매일 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린상가는 집 근처에 슈퍼, 약국, 미용실, 학원 등의 시설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무척 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린상가의 장점은 근처에 대체적으로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요. 반면 단점으로는 근린상가 근처에 대형마트나 대형백화점,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용 슈퍼마켓이 있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를 단지 내 상가라고 해요. 아파트 세대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인 월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지 안쪽에 위치한 상가보다는 단지 입구에 있는 상가가 수익률도 높고 경쟁력이 있답니다. 장점은 대부분의 손님들이 아파트 주민들이므로 안정적인 월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또한 단점으로는 단지 내 주민들의 수요로 인하여 월 수입이 안정적이다 보니 근린 상가보다는 가격이 비싸요. 또한 주변에 대형 백화점, 대형 슈퍼, 재래시장 등이 있으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 상가를 볼게요.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 지어지는 주상복 아파트나 오피스텔 안에 있는 상가를 우리가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상가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들 상가는 지하에서 지상의 저층에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장점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는 주로 지하철역 근처에 있다 보니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안정적인 월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같은 건물에 편의시설이 있다 보니 주민들이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단점은 교통요지에 있다 보니 가격이 비싸고 상가의 전용 면적이 다른 상가들에 비하여 작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에는 오피스텔 그 안에서도 피부관리나 네일샵 등의 이런 영업을 하다 보니 상가들끼리 과대 경쟁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또한 주변에 대형 백화점, 대형 쇼핑몰이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을 한번 볼게요. 상가주택은 1, 2층에는 주로 슈퍼, 약국, 미용실, 이런 학원 등이 있고 3, 4층에 주택이 있는 걸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상가주택을 매수하려 할 때는 건물이 6에서 12m의 폭이 도로에 접해 있고 평지에 있는 것이 좋아요. 만약 건물이 코너 자리에 있다면 더욱 경쟁력이 있는 건물이 되겠죠. 상가 건물이 평지에 있어도 땅의 모양, 즉 대지의 모양이 반듯하지 않으면 실내 구조가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한 도로면에 있는 부분이 좁거나 경사진 곳에 있는 상가주택은 건물을 고치거나 새롭게 건축할 때 제한이 많답니다. 장점으로는 3, 4층이 주거 공간이다 보니 주인이 살 집을 딱 구해서 다른 집을 구해야 할 필요가 없고 세입자와 건물 관리가 한 건물 안에 있으니 훨씬 수월하답니다. 또한 상가에서는 월세를 받기 때문에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본인의 자산이랑 융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또 융자금하고 그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 본인의 자산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단점으로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계속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1, 2층 상가의 임대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또한 상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낮게 책정하는 것도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상가주택에 매수할 때 주의할 점은 상가가 차지하는 면적과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상가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넓으면 상가로 보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넓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꼭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리트형 상가를 볼게요. 스트리트형 상가는 근린 상가의 한 형태로 대단지 아파트나 주상복합,
대로변을 따라 점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리형 상가를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로 신사동 가로수길, 판교나 광교에 있는 아비뉴 프랑, 보정동, 죽전 보정동 카페거리 등이 있고요. 스트리트형 상가의 장점은 일반 상가와 달리 저층 위주로 설계되고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 들어서 있어서 접근성과 가시성이 좋답니다. 또한 화려한 외관과 세련된 실내 공간, 야외 공간 등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인들의 유입에도 한몫을 할 뿐 아니라 특색이 뛰어난 상가는 주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향도 있답니다. 단점으로는 주변에 배우단지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권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공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가가 비싸서 수익률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